그 다음에요. 비경겁제 세 번째. 요 식신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상관의 의미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이나 다 같이 이게 짭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식신은 양이 내가 힘을 빼는데 양이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하는 게 식신이고 음양이 바뀌는 게 상관인데 사실상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다 직업입니다. 그때 우리가 식신이든 상관이든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의 용신에 달려 있는데요. 이걸 보세요. 사주가 신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는 무조건 식상이 이게 나쁘죠. 내 힘이 약한 사주는 힘을 빼는 거니까 나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주가 신강한 사주는 식상이 이게 좋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신약한 사주라도 여기를 봅시다.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자, 이걸 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일례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자, 요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묘래란 자월 이게 이 간목이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목생화. 그럼 이게 힘을 요게 상관이죠. 목생화 상관 안 해요. 갑은 양이고 정은 음이니까. 자, 이것도 봐요. 여기 해묘 목국이에요. 이 목이 이것도 엄청나게 신강한 을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목생화 이건 식신이죠. 예? 잘 봐요. 같은 신강한 사주니까 힘을 빼는 거니까 상관이든 식신은 다 좋죠. 힘이 강하니까 힘을 빼야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자, 이거는 목생화라 상관이지만은 내 힘을 빼는 거니까 좋고 이거는 식신이니까 좋은데 똑같이 좋다 하더라도 이 상관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간목은 은권인데 목생화로 같은 정화라도 정화로 몸을 간목이 정화로 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목생화라도. 그러니까 같은 권에 있는 상태로 빼야지. 이거는 목생화 말은 식신이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을목은 병화로 빼야 돼. 목생화라도. 을목이 태양을 봐야지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정화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병화를 봐야지 좋은데 정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신강한 사주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쁘다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이게 상관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똑같은 일이에요. 일인데 어느 게 더 좋으냐 나쁘냐 하는 판단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본 다음에 자기 권에서 힘을 빼야 돼. 음권은 음권에서 양권은 양권에서.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냐? 이런 사주가 이거보다 훨씬 더 직업의식이 뚜렷하고 직업관이 좋고 더 같은 직업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거보다는. 이해가 되겠어요?
같은 적이라도 자기권에서 빼야 된다는 걸. 그래서 뭐 식신, 그게 우리가 보면은 이 상관도 이게 짭이에요. 짭인데 이 한문이라는 글자가 아주 나쁜 글자야. 어? 관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쓴 거야.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거 사주 푸는 원리를 좀 아는 건데요. 잘 봐요. 이 사주와 똑같이 써 있는데 이 사주와 격이 달라요. 이거 봐요. 이 경금이요. 금생수 엄청나게 식신이 강해요. 식신이 강하니까 식신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나쁘죠. 이거는 금생수 이거는 상관이 강하죠.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니까 상관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관이 아주 강하니까 우리가 일반 이론에 의하면 관을 상하니까 이거는 혼자 살아야 될 과부사주죠. 빌어먹을 사주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식신이 강하니까 이거는 상관을 이론적으로 상관이 강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 될 사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식신이 강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거는 과부 사주고 이거는 빌어먹을 사주라도 이거는 과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경금은요. 이 경금은 양권에 결실을 맺어서 씨앗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경금이 쓸모가 없어. 금생수 일을 해도 이건 쓸모가 없어. 식신이 강해도 이거는 할 수 없이 입에 푸치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야. 이 신금은 씨앗이야. 씨앗이 내년 봄을 위해서 저장했어. 저장돼 있어. 그래서 계기만 오면 나갈 거예요. 싹이 틀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 강하다 하더라도 관을 상하게 하니까 남편을 하고 헤어지고 꼭 혼자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일을 하지만은 이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금금목 정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갖고 일하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해도 차원이 달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몸 파는 거와 내가 닥터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직업에 긍지를 갖고 일하는 거하고 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거는. 사는 게. 이거는 거러지 사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사 남편하고 의가해서 이것도 헤어질 우려도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직업의식이 좋은 사주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권에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요 절대 남편이 없어요. 네? 과부될 파자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금을 녹을 수 있는 건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화급금 아니에요. 근데 병화가 들어와야만 이게 여자 사주라면은 병화가 들어와야만 광이 들어와 화급금으로. 근데 이 병화가 들어갈 데가 없어. 다 병임충이야 다. 병임충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 신금을 녹이는 건 병화가 아니라 정화예요. 자월의 신금은 은권이에요. 근데 이 정화는 다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정임 한목이 돼 있어. 그 정임 한목인데 목이라는 게 뭐야? 신금 입장에서는 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는 남자가 돈만 있으면 이 여자는 절대 안 떠나. 그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주는 글자 한자 차이로 운명이 달라지는 거고 글자 하나 차이로 인생의 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신상관은 식신은 좋고 상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주 못 푸는 거예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짭인데 일단은 신약한 사주는 식신상관이 별로 안 좋지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신강하다 하더라도 식신상관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또 아무리 신약하다 해서 식신이 많고 상관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자기권에서 많은 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아무리 식신적인 건 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런 사주는 100% 화류계 사주입니다. 이거는 화류계 사주지만은 몸 파는 사주지만 이거는 몸 판다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그렇잖아요. 남 영부인한테 그런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물론 여기 시를 봐야 되지만 시의 구성이 좋고요. 대운이 좋으면 이거는 대학 총장 사주예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래서 그럼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냐면 바로 같은 식신상관이라 하더라도 음권 양권의 의미를 꼭 보고 판단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 중급에서 식신상관을 얘기를 하면서 신강하면은 식신상관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신강하면은 식신상관이 좋은데요. 식신상관이 좋은데 무조건 신강하다고 해서 식신이 좋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사주를 보는 중요한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자기권으로 식신이 강한 이런 사자들은 직업의 긍지가 좋아요. 상관이라 하더라도 직업의 긍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남편도 떠나고 애는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떻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긍지를 갖고 일하는 거와 입에 풀칠하게 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운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구성 자체가 이러면 벌써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벌써 이 사주가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주를 보고 부자 사주인지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상위 5% 안에 들어갈 사주인지 인생 밑바닥에 하류 인생인지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읽어야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권에 태어난 자기 일지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식신상관의 의미를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잊지 마세요. 식신을 볼 때 해석을 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경호일주다 그러면은 같은 식신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같은 식신이라도 금생수. 요건 상관이죠. 상관이라도 결실을 맺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생수 상관이죠. 그래도 이건 경금이 대지 위에 비가 오는 거니까 양권에 있는 거 이거는 상관이라도 이건 좋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같은 상관이라도 이렇게 경금이 임자를 보면은 신금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개수를 봐야 되는데 자 이때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가 이런데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요게 짭 1입니다. 1. 짭 1이에요. 1을 하는 건데 1인데 지금 이 짭의 1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성운이 와봐. 만약에 어떤 해에 기축년이 와봐. 기축년이. 그럼 기축년이 오면 토생금 이게 정인이죠. 이론적으로는 정인입니다. 근데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인성운이 옵니다.
이 인성운이 오면은요, 인성운이 오면은 이 경금이 신약하면은, 이 경금이 신약하냐면은 이 인성운이 들어오면 이게 용신이니까 좋죠. 날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신강하다고 봅시다. 신강해. 이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진이라고 칩시다. 여기 또 경이 또 있다고 봐. 경술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게 경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이게 신강하죠. 신강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신강하다고 쳤을 때 이 기축년이 와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가뜩이나 힘이 강한데 또 인성이 와서 또 나를 또 도와줘. 그러면 이 인성이 이게 나쁘죠. 어떻게 나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쁘냐면 이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요게 금생수 이 사람이 상관인데 요게 참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한 건데 힘을 빼는 건데 요게 기축이 와서 여기 들어오면 요 기축이 나한테 인성인데 요 계수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요게 토국수로 요걸 죽이죠. 요 인성이 토국수로 요걸 죽이잖아요. 요건 토구 요건 수인데 토국수로 요걸 죽이죠. 그러니까 이 경금이 신강한데 이 기축년이라는 게 와서 이런 정인운이 와갖고 요걸 죽이죠. 요거 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 수라는 게 이게 상관, 식신이든 상관이죠. 짭일이죠. 그러면은 신강할 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신강할 때 인성운, 이런 인성운이 오면은 이 식신상관이든 짭일을 죽여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도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강한 사주에 인성운이 오는 걸 꺼리는 거예요. 신강한 사주에 인성운이 오면 오히려 직업이 떨어져요. 내 밥줄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꼭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거기 70페이지에 제가 식신은 재성을 보는 걸 좋아하고 70페이지를 봐요. 6번째. 식신은 재성을 보는 걸 좋아하고 인성을 보는 걸 싫어한다. 이를 도식이라 한다. 그 도식이란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강한 사주에 인성운이 들어오는 게 이거는 내 일자리 밥줄을 잘못하면 떨어뜨려요. 이거 신기하게 맞습니다. 신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인성운이 오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신약할 때는 인성운이 와서 나를 좀 받쳐줘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이제 의미를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신 거, 식신은 좋고 상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식신이든 상관이든 자기권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73페이지에 위에요. 그 미스가 하나 난 게 있어요. 73페이지 위에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은 73페이지 위에 4번. 상관도 식신과 동일하게 재성을 보기를 원하고 관성을 꺼린다로 돼 있죠. 그 관자를 인자로 바꾸세요. 인성을 꺼린다. 바로 도식이에요.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즉 식신과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재성이 상관 옆에 있기를 원하지 인성이 있으면은 지금 이거대로 뭐예요? 일을 깨트리기 때문에 도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관성을 인성으로 바꾸세요. 고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론도요. 십신이론도 용신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용신에 의해서 용신이 돼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권에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를 봐요. 재를 보는데요. 재는 우리가 편재와 정재가 있습니다. 편재와 이제 정재가 있는데요. 이거 봐요. 편재는 음량이 동일하고 정재는 음량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정재는 좋고 편재는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를 봐요. 예를 들어서 간목을 갖고 했을 때요.
자, 예를 들어서 무진, 만약에 기축, 만약에 뭐 갑자, 일례를 들어봐요. 그 다음에 뭐 이민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간목 입장에서 볼 때요, 요거는 정제고 요거는 편제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각기 합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자기권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바깥에 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같은 적이면요, 이 제도, 편제든 정제든 신강한 사주이어야 용신이 됩니다. 그죠? 신강한 사주이지 용신이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이 강해야 힘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강한 사주의 용신이 되는데 같은 값이면은 편제보다는 정제 쪽이 더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정제는 반드시 자기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의 요거는 요렇게 얘기해야 돼. 편제. 자, 신강한 사주야 용신인데 이 제가 자기권인 제일 때가 좋다. 이거 봐요. 자기권이라는 말은, 근데 이거 봐요. 정제일 때가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목의 경우는 갑기합토니까 이게 정제죠. 근데 정화의 경우는요, 이거 봐요. 정화는 뭐가 되냐면, 정화의 재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화극금인데 이거는 정제고 이거는 편제죠. 그렇잖아요. 차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사, 경인, 만약에 정묘, 정미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정화는 밑에가 임묘진 목국이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목생화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화극금 이게 재예요. 이게 정제야. 근데 이 정화의 정제 이게 용신인데 이거는 음권이고 이건 양권이니까 이걸 얻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신금이 있다고 칩시다. 신금이 있다면 이건 화극금, 이거는 편제죠. 편제지만 이거는 자기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제보다는 편제라도 자기권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은, 이 얘기는 부모 재산을 못 얻어도 늙어서는 내가 재를 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재래도 자기권인 재가 좋다는 걸 꼭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편제는 나쁘고 정제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근데 대부분 합의되는 건 다 자기권에 들어있으니까 정제 역할을 합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계수가 정제예요. 무게합하죠. 토국수 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기토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자, 을미,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임진, 만약에 김이, 일례를 들어서 또 뭐 정미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토, 화생토 엄청나게 신강한 건데 요게 토국수, 요게 정제죠.
토국수 정제 아니에요. 이건 음이구인형이니까. 근데 이게 정제인데 이런 경우는 이게 자기권에 있으니까 이게 용신으로서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는 부모덕이 있는 부모한테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게 이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임이 있고요. 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정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개수가 떴다고 칩시다. 개미라고 치자고요. 그럼 요건 토국수, 요건 편제 아니에요. 편제죠. 그때 요 편제보다는 요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권에서 있는 제가. 그래서 뭐 편제는 나쁘고 정제는 좋고 또는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고 이런 뜻보다는 자기권에 제야지만 좋은데 이런 제가 반드시 뭐예요? 사주가 좀 신강해야지. 신강해야 돼. 근데 신강하지 않아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재무들은요. 재무로는 꼭 신강해야만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 재무들은 용신운이 오면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해봐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그럼 그럼 신약한 사주는 항상 거지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용신운이 오면은 그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간목인데 이 밑에가 신자진이라 엄청난 신강이에요. 이게 목국토 이게 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편제지만 어떻든 재예요. 내 권이 아니니까 기토 정제만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용신이 뭐냐면은 신강하니까 힘을 빼야 돼. 식상이 용신인데 정화가 들어와야 돼. 일단 목생화 일을 해야 돼. 그죠? 일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화운이 왔어. 어떤 해에 정사년이 왔어. 그러면 정사년이 왔다 그러면 하니까 목생화로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면 뭐야? 일을 했으면 요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신강해야지만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신강한 건데 다시 한번 반대로 용신운이 신약하다 하더라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정화인데 이 밑에가 사유축 금국이고 이거 재다신이 화금 신약해요. 그러면 신약한데 이 사주는 뭐냐면은 목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목화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해에 정묘년이 왔다고 봐. 정묘년이 왔어요. 그러면 정묘년이면 목생화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좋은 용신운이죠. 신약하니까. 예? 그럼 엄청나게 좋은 용신운이 왔어요. 그럼 용신운이 오면은 이 정묘년이란 용신운이 오면 힘이 생기니까 요 년에 요 정묘년에 화급금 요 정제를 얻을 수 요게 편제인데 정화는 은권이니까 은권에 있죠. 그럼 요 재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용신운에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주가 신강해야만 부자 사주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약하다 하더라도 용신운이 오면은 자기권에 있는 재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신약하면 좋고 신강하나 그게 아니라 재는 신강한 사주여야지만 얻는데 자기권일 때다 좋고 신약하다 하더라도 꼭 자기의 용신운이 오면은 재물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재물이 같은 값이면은 자기권에 들어오는 재가 더 좋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꼭 정제, 편제, 정제는 본부인, 편제는 첩 그런 뜻만 갖고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권이 아니라를 꼭 아시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죄다 신약하다 하더라도 용신운이 오면은 얻을 수 있는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사주에 재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근데 그 재도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봐요. 신해. 여기를 보세요. 응? 그 다음에 경진. 여기를 보세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요, 금생수예요. 식신이에요. 근데 이게 해월의 신금이니까 은권이에요. 근데 요 안에 간목이 들어있어요. 간목이 들었다는 얘기는 금금목 정제지요. 정제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근데 이게 이 해가 다 은권에 있으니까 자기권이죠. 그런데 이걸 봐요. 여기는 경은 이게 은권인데 이건 양권이죠. 이 안에 간목이 있어요. 이 안에 간목이 있어. 간목이 있는데 이거는 금금목 갑경충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을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반드시 이 사주는 첩을 두는 사주예요. 그 말의 의미 뭐냐면 이게 정제지요. 본부인 같은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 많은 부자고 이건 2번 장가갈 가능성도 있고 2집 살림합니다. 근데 이런 사주는 내 본부인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을경합금이야. 진중에. 그죠? 여기 간목은 이건 편제지만 이건 정식 부인들이 아니고 어쩌다 바람피다 많은 거예요. 이거는. 2집 살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경금의 해에는 경금은 양권인데 이건 음권이죠. 이 밑에 있는 척한 내가 아끼는 척가 아니에요. 스쳐가는 여자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는 당신은 첩이 여러 명이요. 햇소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첩이 본부인 같은 첩이 반드시 있어. 이런 사주는 2번 장가갑니다. 이거는 2번 안 가요. 내 본부는 여기 있고 밑에 딱 있고 이건 뭐 스쳐가다 바람질 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다르죠. 집을 사주고 자식을 낳고 들이대는 첩하고 하루 지나는 여자하고 똑같으냐고요. 어떻게 이해가 됐죠? 그런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같은 목이라도 내 권에 들어있을 때 얘기야. 그래서 거기 79페이지에 편제가 혼재되면 본처에 첩을 두고. 근데 사실은 그게 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79페이지에 거기 사주가 병자, 기의, 신해가 뭐예요? 거기가 해 중에 뭐가? 다 정제가 들어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뭐 편제는 좋고 정제는 나쁘고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신강한 사주가 좋은데요. 신약하다 하더라도 용신운이 들어오면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자기 권에 들어오는 재가 얻기가 수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돈이 진짜 내 돈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그 다음에 관을 봐요. 관. 근데 이 관도 평관과 정관이 있는데 이 평관은 7살이야. 근데 이 평관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반드시 봐요. 이거는 반드시 음권 양권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거 봐요. 우리가 얘기했잖아. 야, 갑목에 대해서 경금, 갑경충이죠. 음권이. 그 다음에 이제 무토와 기토는 이건 토니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을목에 대해서 신금, 을신충이죠. 병화에 대해서 임수, 병임충이죠. 그 다음에 정화에 대해서 개수. 즉 음권 양권은 마주보고 반드시 충이 돼 있어요. 정계충. 그래서 이걸 7살이야. 그래서 평관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의 평관은 아주 나빠요. 최악이에요. 이거 봐요. 자,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무자, 개해, 정해가 돼 있다고 봐. 그럼 이 정화는 수국화 이거 금방 정화는 꺼지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잖아.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 그런데 또 어떤 해에 또
또 개해년이 왔다고 봐. 그럼 이 개수가 오면 어떻게 돼? 수국화로. 이게 평관이죠. 이 해의 이 정화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약할 때 평관은, 그러니까 반드시 평관은 뭐가 돼 이게? 반드시 음양이 7살이기 때문에 7살로 꼭 만나기 때문에 평관은 반드시 7살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반드시 7살로 맞게 돼 있는데 이런 사주들은 평관을 만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신약한 사주의 평관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신강한 사주다. 신강한 사주래도요. 신강한 사주래도 이 평관이 잘못하면 7살이 되죠. 네? 그러면 7살이 된다는 건 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래도 축이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충은 용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갑인, 정사, 정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수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목생화 엄청나게 신강한 거예요. 신강한 사주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책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여기서 증명할 때 시중의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개수가 이게 엄청 신강하니까 이게 뜨겁다. 그러니까 이 물로 이걸 식혀야 된다. 식히니까 이게 용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이 정화가 아무리 뜨거워도 이건 금방 꺼져요. 그래서 수국화 이게 평관이죠. 이 정화에 대해서 개수가 평관 아니에요. 평관입니다. 이게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이 되는 건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수보다는 임수가 들어오면 괜찮아요. 임자가 들어왔다. 그럼 이건 뭐야? 수국화. 정관이죠. 이거는 괜찮아. 수국화. 그래서 평관이나 정관은요. 이거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만 좋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관이. 그러니까 간목의 관은 신금이 들어와야 돼. 금금목. 그죠? 을목의 관은 경금이 들어와야 돼. 금금목. 을경합금이 되는 거야.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병화의 관은 수국화, 개수가 들어와야 돼. 정화의 관은 임수가 들어와야 돼.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무토는 목국이 을목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기토는 간목이 들어와야 돼. 갑기합토가 되는 거예요. 관이 들어올 때 경금은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병화가 들어와야 돼. 화극금. 신금은 정화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신금은 병화가 들어올 때도 있고 신금 들어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음권일 때는 정화, 양권일 때는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그때 임수는 기토가 들어와야 돼. 토국수. 개수는 무토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관 역할을 하는 거야. 제대로 관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다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그 간목에 대해 신금, 자유음권, 을목의 경금, 양권, 병화의 개수, 양권, 정화의 임수, 음권, 무토의 을목, 양권, 기토의 간목, 음권, 무토의 을목은 양권, 경금의 병화는 양권, 신금의 정화는 음권. 근데 신금은 양권일 때는 병화, 음권일 때는 정화. 임수는 음권이니까 기토, 개수는 양권이니까 무토가 들어와야 돼. 토국수. 관은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관 역할을 한다. 관 역할을 한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럼 여자 사주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이죠. 여자 사주의 제일 중요한 게 관이에요. 그때 관이 정관이냐 평관이 문제가 아니라 꼭 뭐예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시집을 가는 거야. 그냥 애인 만나서 한 3개월 살다 헤어지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동거상관하다 끝나는 거지. 결혼을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정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관이 들어오려면 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운을 못 만나면 시집 못 가는 거야. 또 간다 하더라도 그런 운을 못 만나고 사주 구성이 잘못되면 간다 하더라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목, 임수, 정화, 신금, 을목, 계수, 병화, 경금. 그러니까 간목은 금금목으로 요게 녹이는 거야. 금금목. 을목은 여기서 금금목으로 이걸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병화는 수국화, 계수가 수국화야. 정화는 임수가 수국화야. 무토는 목국토, 을목이 관이야. 기토는 간목이 관이야. 경금은 병화가 관이고 신금은 정화가 관이야. 근데 이 신금은 이쪽에 묘월 이상에서는 양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병화가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병화가 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은 꼭 자기권으로 들어와야만 좋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신강할 때는 관이 꼭 들어와야 돼요. 신강한 걸 누리는 건 뭐예요? 사람이 강할 때 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돈 다음에 뭐야? 권력이죠. 권력 앞에 누구나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뭐야? 관이죠.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래. 그런데 평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관이 들어와야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신금이 양권에 있을 때요. 네. 을목이 이제 그래서 신금이 이걸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무진월에 놨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신금이 있다. 그때 이건 을신충을 안 따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안 따지는 겁니다. 을신충이 아니에요. 이 을목은 을신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금이 양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진월에 태어난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로 그런 걸 해석할. 저도 옛날에 사주를 보다가 아차한 순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사주를 보다가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저도 깜빡을 했어요. 지금 띠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을묘월에 신미일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진인가 병진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였어요. 신강한 신금이었어요. 근데 묘월에 난 신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권이죠. 양권 아닙니까? 근데 얼뚝 볼 때는 을신충이죠. 을신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파괴된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당신 사업하라면 제가 파괴된다고 겁을 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양권에 이 사람이 신미인데 이 신금은 경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권에 있는 신금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을신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생금 여기가 계사년인가 그래요. 금생수에서 하여튼 토생금하고 금금목 이게 재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을신충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사주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그 무슨 소방기구를 만드는데 뭐 그 1년 매출액이 몇백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을신충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금이 양권에 있을 때는 절대 을신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자월에 신축일의 을, 이건 을신충이에요. 이거는 음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을신충입니다. 그래서 그 신금은 사주를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금 사주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양권인지 음권인지를. 그리고
평관의 의미를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관은 좋고 정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여자 사주에서는요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자기권에 대해 이거. 특히 여자 사주일 때는 이게 중요해요. 여자 사주는 관이 남편이기 때문에 또 그 정관운이 들어와야 그 관운이 들어와야 시집을 가는 거거든요. 시집 가는 운이에요. 남절. 그때 간목은 신금, 을목은 경금 이렇게 들어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잘 봐요. 병화가 예를 들어서 임수가 들어오면 수국화 이게 평관이죠. 임수가 들어오면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편을 만나는 운이 아니에요. 애인 만나서 잘못하면 몸만 버리는 거야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신강한 사주에도 이렇게 충이 되면 나쁜 거예요. 신강한 사주에도 충이 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정계충, 병임충 되면 나쁜 거예요. 합경충. 절대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에도 관이 들어오지만은 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쭉 그러니까 여자 사두들이요. 이거 봐요. 여자 사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자일주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무술이다. 무술의 김이다. 이게 인데 여기 또 무토가 있다. 이게 인데 토국수 이거는 평관 이건 정관 그렇죠? 이게 관사로운 잡아니에요. 이런 사주들은 정관 평관이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남편 있고 애인 있고 남편 있고 애인 있고 이건 잘못하면 시집 여러 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근데 아무리 좋은 관이라도 정관이 셋이 있다. 절대 좋을 수가 없는. 남편이 그럼 셋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하나 정도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권으로. 그리고 평관이 하나 정도 있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속된 얘기로 여자도요. 우리같이 노털들 시대가 아니고 요새 세대에서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한 사람 또 돈 많은 애인 하나쯤 두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관 하나 평관 하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젊은 애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관 하나쯤 있는 걸 결코 나쁘게만 해석하진 말고 구성을 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랑해주는 남편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받는 애인 있고 그러면 최고 좋잖아.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사주 구성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문제는 자관 신강하든 신약하든 평관은 나쁜 거예요. 충이 되니까. 근데 신약할 때는 더 나빠요. 근데 신강하다 하더라도 관은 좋지만은 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권에서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 또 외로우니까 관이 하나쯤은 있는 게 좋아요. 정관이 특히 하나쯤은 있어요. 정관이 너무 많아도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에는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요. 이 인성이란 자체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독한 학문인데 인성이 많은 사주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정인은 물론 이게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자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봐요. 편인은 뭐라고 그래요? 편인은 음양이 동일한 상태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정인은 음양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봐요. 자, 어떤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봐. 내가 갑인일주인데 수생목 또 그럼 요거는 편인이고요. 요거는 정인이죠. 그렇잖아요. 임진, 임자, 갑인, 개 여긴 뭐 신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에 이런 인성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나쁘죠? 내가 힘이 넘쳐나는데 자꾸만 또 인성이 들어오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간목은 음권에 있는데 임수는 자기권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건 편인이고 이건 정인이죠. 그럼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말은 정인이지만 이게 최악으로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 땅속에 뿌리가 있어. 자, 땅속에 뿌리에 간목이 있어.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어. 근데 또 비가 막 쏟아져. 그럼 이게 뿌리가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정인이지만 사실은 편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의 간목에 이 개수가 이론은 정인이지만 이건 아주 몹쓸 비예요. 오히려 편인보다도 못한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인성은 신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에만 도움이 되는데 신약한 사주일 때만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런데 그 인성이 편인이고 정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자기권에서 들어오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는 절대 인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한 사주는 인성이, 자, 이걸 봐요. 어떤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있다가 봐. 이 정화일주인데 화생토 엄청나게 식상이 강한 거죠. 일만 충사도록 해요. 근데 여기 목생화, 이게 정인이야. 이게 용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용신이야.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라고 봐. 그럼 을목은 이게 편인이죠. 근데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의 을목은 이건 음권인데 양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뭐가 들어와야 돼? 간목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일 때는 인성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자기권에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자기권에서 들어오는 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신약하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갑오, 만약에 무술 기미, 예를 들어서 갑오, 개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신약하다 해도 이 개수가 물론 이게 도움이 돼. 정인이라 도움이 돼. 그런데 도움이 돼. 근데 그러면 개수하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으면 요거는 정인이고 요건 편인이죠. 이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임수가. 아시겠어요? 개수도 좋지만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권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한 사주는 그러니까 인성이란 자체가 고독한 학문일 때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은 사주는 절대 사분하면 안 되고 이건 학문을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이게 고독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을 해야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인성이 많은 사주는 식신을 죽인다고 그랬죠? 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성이 많은 사주는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학문을 해야 돼. 학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성이 없는 사주, 신약한 사주는 인성이 이게 내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성도 자기권에서 들어오는 게 좋다.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간목에 대해서 개수도 물론 좋지만 이거보다는 말은 정인이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신강할 때는 개수가 임수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주풀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걸 봐요. 우리나라 책들 제가 읽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신강이고 이게 용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개미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 봐요. 자, 시중에 책대로 해석을 할게요. 이런 사주는 임진, 임자, 갑자 엄청나게 심각한 사주예요. 근데 개미년이 왔어요. 그러면 시중의 책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수생목이죠. 정인하네요. 수생목.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수생목, 정운이 오고 목국토 재죠. 그러니까 올해 기인을 만나서 당신은 돈을 벌을 거요, 부자가 될 거요, 이렇게 햇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실질은 어떠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답이냐면은 이 간목이 심각한데 지금 뿌리가 썩는데 비가 또 와. 그러면 더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 재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누가 와서 너 도와줄게 꼬송꼬송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 줄 알고 진짜 있는 돈까지 갖다 다 같이 투자하고 홀딱 망하는 해야. 쉽게 해서 사기당하는 해야.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간목의 뿌리가 지금 물이 넘쳐오는데 또 비가 오면 완전히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정인이 이론은 정인이지만은 이거는 살살살살 날 꼬셔서 나를 재물로 인해서 나를 물구덩이에 빨아들이는 거야. 완전히 사기당해서 알거지 되는 애야. 그러면은 자, 역술인이 둘이 있어. 두 분이 있어. A, B가 있어. 이 사주가 투자를 하러 갔어. 근데 A라는 사람은 당신은 정인운이 왔고 올해 떼돈을 버니까 여기다 10억을 꼬라 투자하셔. 전 재산을 투자해. 이 사람은 내 이론을 알아.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당한 운이니까 당신 투자하지 마셔. 누가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해서 몽땅 거지가 됐어. 책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정인이라도 개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물이 넘치는데 또 비가 오면 그놈의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의 현상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십신이론도 용신에 의해서 해석을 하되 자기권에 의해서 그 역할 분담을 파악을 하고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라 이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제가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의미를 편정 그게 아니라 자기권이냐 아니냐를 갖고 해석을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